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최고봉입니다. 오늘 아주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은 함께 있습니다. 저 인간 최고봉 드디어 올해 벼농사를 시작을 하고요. 품종은 다품벼라고 하는 이 홍성군의 그 충남 이제 홍성군에서 이제 만들어낸 그런 품종이 있습니다. 일단 그 품종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진짜 맛있는 쌀이거든요. 제가 지금 작년까지 매년 그 화성에서 나오는 수향미를 이제 매년 사 먹거든요. 그거 한번 먹으면 식당 못 가요. 그 진짜 맛있는 쌀인데, 일단 오늘 무슨 작업을 하냐, 논 로타리, 이 초벌 로타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전문 용어로 아시 친다라고, 이게 용어가 어디서 유래됐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시 쳐요. 아시를 친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트랙터를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저 지금 이제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이번 주가 이제 그 마지막 살짝 여유가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항기 작업팀에 이제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항기 작업 죽어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막내로서 열심히 이제 형님들 또 기강 바로 잡고 해야 되는 그런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너무 재밌다. 처음으로 물도 대보고요. 일단 저 트랙터를 가져왔고요. 일단 화면 전환해서 현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 반갑습니다. 일단 이 최고봉이가 저희 바깥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뭐 때로는 불쌍해 죽겠다, 이 맨날 일만 하고 너무 힘들게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저의 이 심리를 바깥 양반이 이렇게 그 동글동글하니 그냥 별 생각 없어 보일 때가 있는데, 굉장히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이런 걸 꿰뚫어보는 그런 능력자예요. 특히 저는 그 저희 바깥 양반의 소나기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기는 한데요. 아무튼 뭔 얘기를 하냐면, 제가 도파민 중독에 걸려 있다. 뭐냐면 저는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 농사, 새롭게 내가 안 해본 농사를 해보는 그 두근거림, 떨림, 그거를 해보고서 그걸 성공시켰을 때의 그 성취감, 그거 근데 맞거든요. 제가 나무 농사도 그렇고, 지금 이제 나무 농사는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재밌는데, 아예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비닐 멀칭도 안 하고 풀 잡초 손으로 뜯던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도 멀칭하는 방법이라든지 간격 많이 해봤으니까 그 감흥, 그 심장 떨림, 이 쫄깃쫄깃함이 사라지는데, 지금 이 벼농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농사고 가장 많은 농민들이 하고 있는 아주 그냥 루틴화 돼 있어요. 언제쯤 되면 물 대고, 언제쯤 되면 로타리 한번 치고, 언제쯤 되면 뭐 썰해지라고 해서 평탄화 하고, 언제쯤 뭐 그런 게 이제 돼 있는데, 저는 저에게 이 벼농사는 굉장히 설레고 이 미지의 영역이에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농사를 짓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도시 출신, 이 시티맨. 네, 아무튼 그런, 제가 이렇게 그냥 시골 그 사람처럼 보여도 나름 이 대도시 전주라고 하는 그 양반의 도시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랬다. 아무튼 그런 상태인데요. 간접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뭔가 친척 중에 누가 뭐 쌀농사 한다, 제 주변에 지금 이 지역에 사는 제 또래들 보면 그래도 어렸을 때 아빠 농약줄 땡겨주고, 누구 뭐 모판 날라주고, 난 절대 아니야,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그 모든 게 다 미지의 영역이에요. 알바도 모쟁이라고 하거든요. 모판 나르는 알바,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본 이 미지의 세계에 있어서, 제가 어제 굉장히 저희 집에 귀한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 굉장한 또 이 프로젝트에 대한 또 대화를 나눴는데, 그건 좀 나중에 다른 영역이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고, 지금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때 여행과 산 트레킹에 미쳐가지고 인생을 다 걸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와 마음이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이 농사 1년 동안 농사 짓는 거 하고 1년 동안 세계여행 다니는데 돈 똑같이 준다, 너한테 쓰는 게 아니라 준다, 넌 뭘 선택할래? 저 농사 선택하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미쳐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행 좋아요. 지금 빨리, 사실은 힘들어지면 겨울에 한 좀 해외든 국내든 제주도든 가가지고 조금 힐링하는 상상하긴 하지만, 아직은 저의 이 재미는 농사가 더 재밌다. 근데 일단 가장 큰 어려움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냥 이거 물 대고 치면 되는 거, 이 한마디에 굉장히 많은 역사가 있었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화면 전환할게요. 화면 전환. 이게 별거 아니어 보여도 이 농사라고 하는 게 진짜 제가 좀 해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삽질, 뭐 이런 육체 노동이 힘든 게 아니라 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두루두루 이렇게 해가지고 잘 풀어내는 약간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옆 논하고도 사이가 좋아야 되고, 제가 혹시 그들에게 피해가 주면 안 되고, 올해도 그것 때문에 좀 머리 아픈 문제가 있었는데 다 제가 지는 게 마음 편해요. 약간 다른 분들은 이거 텃세다, 미쳤다, 오히려 이 옆논 주인이 막 그런 저한테 막 호구 취급을 하는데, 농촌에서는 호구가 되어야 한다. 일단 이 논에 물을 대는 과정 굉장히 어려웠다.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막 망설여가지고 처음에 이거 쟁기질을 한번 했거든요. 쟁기질을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에 쟁기질을 했어요. 금요일 날 아침에 쟁기질을 해가지고 해러 왔는데 물을 빨리 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목요일 날. 그래서 금요일 날 여기에다가 물을 댔는데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일단은 여기 물을 대는데 어떤 곳은 수로관에서 물이 내려오는 데가 있어요. 저수지에서 알아서 물을 흘려가지고, 여기도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물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 논농사의 필수는 물이거든요. 보통은 이런 데에 이게 이 수로관에서 물이 흘러요. 이런 네모난 그 논들을 보면은 이 수로관이 양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이 논보다 높은 위치, 한쪽은 이 논보다 낮은 위치여가지고, 이 낮은 위치의 논은 그쪽으로 물을 배수를 시키는 거고, 이 높은 위치의 이 수로관에서 물을 이렇게 유입시키는 건데요. 여기는 딱 보이시다시피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배수도 배수로가 아예 애초에 높이가 낮아 버려야 되는데 물도 안 들어오는데 물 높이는 엄청 높고, 배수로는 쓸데없이 또 이 논하고 높이가 같아서 콩농사는 못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해야 할 이 벼농사를 드디어 시작을 했는데, 이 물을 대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는데요. 일단 물이 안 내려오니까 옵션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저기 제 방 보이죠? 거기 넘어가 하천이에요. 거기서 여기까지 물을 끌어오려면 200m 정도가 되는데, 모터도 비싼 걸 써야 되고, 이거 관 다 해야 되고,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이 펌프를 이렇게 갖다 놓으신 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제 사가지고 이거 이대로, 이게 관정이에요. 다행히 여기 관정이 묻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쓰면 되겠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역시 언제나 모든 일은 다 변수가 존재하고, 이거 역시도 그랬는데요. 제가 이 땅은 제가 매매한 땅입니다. 굉장히 비싼 값에 매매를 했지만, 제가 이제 주로 농사짓는 땅에 비하면 가격이 굉장히 한 2배 막 이상 비싸거든요. 저기 아파트 보이잖아요. 저기 내포 신도시가 바로 옆인 곳인데, 살짝 언젠가 먼 훗날 내가 은퇴했을 때 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공시지가보다 가격이 조금 더 싸서 매입을 했습니다. 일단은 안전빵, 그렇게 해서 매입을 했는데, 문제는 기존에 여기 농사 짓던 분은 주로 이 동네가 투자자들이 땅을 많이 사요. 근데 이제 급하게 파느라고 저한테 팔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도 막 투자하는 사람들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해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혼자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거나 제가 여기를 샀는데 기존에 농사 짓던 분들은 서운해요. 사실은 어느 관점에서 보면 그분이 이상한 거고, 이상하죠. 네, 텃세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부딪혀봐야 소용없어서 어르신 하자는 대로 할게요 이랬거든요. 뭐냐면 작년에 그분이 여기서 논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수확을 했고, 이 벼 지푸라기가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팔릴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 지푸라기를 갈아놨어요. 그리고 저기 논두렁도 만들어놨고, 그래서 이제 올해 농사 지어야겠다고 했는데, 웬 모르는 젊은 놈이 와가지고 땅이 팔렸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열이 받는 거죠. 저는 열받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공시지가보다 조금 저렴하게 나와 있어서 땅을 이제 청년 후계농 대출이 올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끝나서 제가 거의 안 샀잖아요. 그 대출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채우려고 했어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나의 이 사업지를 뺏어가는 그런 느낌. 근데 그분도 알죠. 저는 죄가 없다는 걸. 그래서 하지만 좀 배 아프기도 하고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이 전에 판 사람에 대한 분노도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 집값을 달라. 이거를 내가 농사 안 지을 줄 알았으면 팔았지, 젖소 농장에. 근데 내가 지으려고 그거 했으니까 그 볏집값은 다 받아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아닌데 하다가, 그래요, 어르신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리고 참 저거 모터 저 오래됐거든요.
새 거가 0.5마력짜리 25만 원 정도 하는데, 어지간하면 모터도, 왜냐면 저 새로 또 연결하고 하는 게 귀찮더라고요. 근데 모터도 제가 살게요. 근데 그거 모터 소리가 커. 베어링이 나가거든요, 자주. 그 갈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가 가는 것까지 해가지고 그 수리비 별도, 모터 새 거에 반값만 줘 이래가지고 제가 사겠다고 했으니까 저거는 30만 원을 줬거든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저를 보는 시선이 좀 화가 나 있었어요. 난 잘못한 게 없고 제가 변호사 처음이라서요, 많이 좀 여쭤볼게요로 하고 막 그 꼬리 흔들면서 갔는데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때 저는 굴하지 않고 계속 꼬리를 흔들었고 그분께 이제 돈을 좀 드렸어요. 근데 볏짚값 계산한 것보다 조금 더 달라고 하셔가지고 결국 30만 원을 드렸는데,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 30만 원이 그 이상의 3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드렸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동네 옆에서는 미쳤네, 이 모터를 얼마에 주고 사고 그 볏짚값을 왜 안녕하세요. 네, 지금 또 저를 부르셔가지고 아무튼 그렇다. 근데 그런 잡다한 얘기가 있었고요. 다시 한번 화면 전환해서 볼게요. 이 논에 물을 대는데, 저는 그냥 한 두세 시간 되면은 저 펌프가 막 물이 콸콸콸콸 나와요. 그래서 두세 시간 되면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밤낮 하루 종일 풀로 틀어서 3일 동안 물을 틀었습니다. 네, 3일 동안 내내 물을 댔고 이렇게 물이 다 찼는데요. 이제 중요한 문제. 저는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곳에 트랙터가 들어갈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해요. 근데 물에 빠지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좀 있는데, 동네 형들이 이제 바퀴 뒷바퀴에 좀 달았거든요. 저거 빠지면 자기가 건지러 오겠다. 예, 트랙터로 한 50분 거리 저 끝과 끝인데 오겠다고 해서 급백 믿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어르신이 불러서 영상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저 기대돼. 빠질까봐 겁이 나가지고. 아니, 유튜브만 보고 배웠어요. 일단은 지금. 예? 친구들 없어요. 제가 막 여기저기 물어보는데 쉽지는 않아. 콩밭임도 같이 한다며. 아니에요. 그것도 농협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바심도. 올해 이제 모내기 하죠. 모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옆에 이장님 오셔가지고 도와주신다고 해서 해보도록 하겠고, 이게 과연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보통 트럭은 이런 데 들어가면 빠지잖아요. 근데 트랙터는 되는 거 맞나 싶어가지고 원래 빠지는 논이 아니라는 거는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태고, 들어가서 로타리를 깊게 치면 안 되고 일단 먼저 가생이를 한 바퀴 돌고 친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장님이 오셔가지고 빨리 쳐보라고, 봐준다고. 빨리 쳐볼게요. 사실 이 트랙터를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설레는 일이에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치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지금 살짝 한 바퀴를 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가 조금 내리고 있고, 여기 윗논이 마침 또 이장님이세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한다고 해서 한 바퀴 돌 동안 저 봐주셨고, 잘하네 하면서 그런 평가를 내려주셨고, 이제 이거를 보신 여러분들은 논 지나다닐 때마다 재미가 하나씩 생길 건 게, 물이 대져 있는데 약간 저렇게 돼 있다. 그러면 가라는 났는데 아직 아시는 아직 안 쳤구만. 초벌 로타리는 아직 안 했구만. 그리고 이렇게 된 데는 초벌 로타리를 했구먼. 약간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몰랐거든요. 약간 그런 상태고요. 지금 이제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 일단 굉장한 사실, 안 빠진다. 왜냐면 일반적인 제가 트럭을 타고 그 봉고 3를 타고 다닐 때는 이게 논에 들어가면 당연히 바퀴가 빠지고 헛도는 건데, 역시 트랙타는 대단하다.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오늘 1차를 치고 한 3, 4일 있다가 이제 썰애질이란 걸 하고 바로 심을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이다. 아무튼 그렇게 계속 배우고 물어보고 있는데, 마침 또 이장님이 계속 이 새끼 처음이라는데 잘 치나 계속 봐주고 계시고, 안 그래도 지금 로타리 작업 하고 계신다고 해서 한번 와서 보라고 해서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배워가는 것 같고요. 사실 여기 이장님 알게 된 지 3, 4일밖에 안 됐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시골에서 젊은 놈이 인사 잘하고 싸가지 없지만 않으면 어지간하면 어르신들이 도와주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여기 농사 지셨던 어르신도 그 마음이 제가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달라는 대로 해드렸잖아요. 이젠 제 편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제가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농사 지어 가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설렙니다. 제가 올해 이거 수확 추수하면은 딱 그 트럭에 딱 쌀 싣고 저희 친척들 다 돌리고 그럴 생각인데 굉장히 설레고, 일단 저기 이장님 로타리 치는 거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이런 모양이었구나. 저는 몰랐어요 그동안에. 갈아 놓은 거고 이제 한 바퀴 돌면서 초벌 로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설프죠. 태어나서 한 번도 하는 걸 구경도 해본 적이 없다가 처음 해보니까 이렇게 심장이 쫄깃쫄깃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트랙터 지나다니다 보면 계속 관찰을 하는데 딱 이거 보면 무슨 생각들이 드시나요? 이 초벌 로타리는 했구먼. 약간 이거 바로 나오잖아요. 네, 초벌 로타리를 했고 저기도 했다. 근데 물이 조금 부족하다. 지금 비가 또 내리고 있는데 저기 조그만 트랙터 지금 이장님이 하고 계시는 거 한번 보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느껴지는 거는 저가 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좀 느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여기가 논이 하나잖아요. 네, 저는 지금 2단을 넣고 가고 있는데 1단 속도 같아요. 아무튼 여기 이장님도 이 가생이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이 뚝을 건드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뚝하고 너무 가깝게 치는 건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싸가지 없는 행동이에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뚝은 안 건들게 조심을 하면 해야 된다. 이렇게 치고 계십니다. 네. 한번 구경하라고 해서 봤는데 좋네요. 네. 네, 그리고 저기 이장님께서, 저도 유튜브 보기는 봤는데 이게 로타리를 할 때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저기 끝나고 지금 돌고 있죠. 저 돌 때가 아주 핵심이라고 하는데, 아예 저걸 들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하던 대로 하고 돌면 흙이 한쪽으로 몰린다고 해요. 그래서 살짝 들어서 턴어라운드를 하고서 다시 내려놓는데, 여기 이장님께서는 완전히 다 이빠이 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살짝만 들어도 된다 말씀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면서 또 바퀴 자국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 마무리로 이 한 바퀴 돌았던 데를 한 번 더 돌아주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을 얻은 게요, 처음에 이제 여기 네모 논이잖아요. 처음에 이 방향대로 이렇게 돌기 시작했으면 며칠 있다가 이 두 번째 로타리 칠 때는 이 방향을 잡고 돌아야 흙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런 우리가 그냥 지나갔던 그런 이런 단순한 그런 논들에서 이런 수많은 기술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후딱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알 것 같아요. 네. 역시 이래서 뭐든 부딪혀 보고 도전해 보고 하면서 배우는 게 아닌가. 사실 저 벼농사 꿈도 안 꾸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벼농사를 지을 줄이야. 아무튼 그렇다. 연원이고요. 네, 지금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했어요. 네, 비 와야 돼요. 요즘에 너무 가물어가지고 이제 비가 좀 와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지금 살짝 저는 끝으로머림 했는데 계속 돌다 보면 이제 가운데만 남겠죠. 예, 그 작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터가 있다는 이 삶의 여유 좋습니다. 중고 트랙터 아주 싸게 사가지고 지금 아주 톡톡이 수리비도 좀 많이 나왔는데요. 네, 톡톡이 잘 쓰고 있다. 네,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을 마지막 줄 하고 저 끝에 주변에 한 바퀴 돌면 됩니다. 어서오세요. 드디어 논 1차 초벌 로타리를 다 했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끝에 나온 거는 또 쳐도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기가 막혔다. 근데 이거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물을 대기 전에 한번 로타리를 치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물을 대고 해야 트랙터 힘도 좀 덜 받고 저기 로타리 날도 덜 단다고 해요.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이제 며칠 뒤에 그 썰해질 작업을 이제 더 평탄화를 시켜 놓고 풀 안 나는 약을 그때 뿌리고 그 작업을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에 이항기로 모를 심으면 된다. 어서오세요. 최고봉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트랙터를 가지고 논 로타리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불안불안했거든요. 물이 있는 곳에 차가 들어가면 빠지는 게 이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저 트랙터는 예외다 해가지고 이 가생이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돼요. 그렇게 해서 논 로타리를 처음으로 쳐봤고 굉장히 또 벅차오르는 그런 지금 소감입니다. 이거 과연 잘 될까? 이제 평탄화 작업해야 되고 이항기로 못 심는 거 남았습니다. 네, 그거 작업을 하면 되고 올해 원래 쌀농사 규모가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새로 이제 콩 심겠다고 최근 영상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결국 그 자리는 다시 콩으로 다시 바꿨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이게 또 최고봉의 스타일이거든요. 네, 아무튼 거기는 콩농사가 할 것 같고 올해는 딱 900평 여기 하나 저희 가족들 그냥 식구들 먹을 쌀 정도 딱 심을 것 같고 진짜 맛있는 쌀 심어 보려고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판매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별로 없어요. 딱 저희 가족들 그 일용할 양식 딱 그 세팅하면 끝나는 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친척들. 네, 그래서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규모가 늘어나면 그때 이제 농협으로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작업을 했고 이 소감 굉장히 심장 설레고 벅차오르고 잘 될까? 약간 이런 생각. 잘 안 돼도 그만, 잘 돼도 그만이긴 하지만 어차피 농사 짓는 거 좀 잘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쌀을 또 안 그래도 배우고 싶긴 했어요. 엄두가 안 나서 그렇지. 제가 또 드론 방제사잖아요. 올해 5년 차고 제법 나름 드론 약 치는 거에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디 가서 약 잘 친다는 소리 잘해준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있었는데 이 벼농사를 직접 해보는 것과 드론만 날리는 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벼의 상태도 좀 보고 또 제가 이 농약사 하는 자격증, 식물보호 자격증을 또 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식물의 병과 해충 이런 거에 관심이 또 더 많죠. 예, 이렇게 별거 모르는 사람에서 조금씩 나아져 간다. 근데 재밌었어요. 네, 일단 기계를 이렇게 하는 거, 이 운전을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트랙터 좀 새로웠고 좋았다. 예, 이 다음 스텝 또 가보도록 하겠고 또 설렘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이 더 설렐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막판에 사고 한번 쳤는데 다행히 수습이 잘 돼가지고 뭐냐면 이 논에 물을 가둬놓고만 한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논에도 배수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큰 비가 왔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이제 물을 빼야 되는 시기가 또 있거든요. 그때 이제 물떼기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 배수로를 통해서 이제 여기 지금 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갇혀 있는데 이제 여기로 물을 빼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거를 밟은 줄 알아가지고 막 시겁했는데 다행히 밟지 않았더라. 네. 어쨌거나 무난하게 잘 했습니다. 네. 앞으로 농사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배우고 나가고 내년에는 그 두릅과 복분자 제대로 시작을 하거든요. 올해 두릅 좀 심었는데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열심히 계속 쭉쭉 달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봉이었습니다. 뿅! 꿀잼!